좋습니다. 좋아요. 휴일에 일한 보람이 있습니다. 내일 보통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월요일인데도 오늘 일요일 저녁까지 침대 객실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아까 연합뉴스에서 전세보증금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인 빌라에 전세를 1억 5천이나 1억 6천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누가 잘못된 걸까요?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 기획 자체는 임대인이 잘못했다, 그리고 중개사와 짜고 친 업계약에 대한 잘못된 문제다. 근데 제가 보니 13년간 단칸방에 살아본, 월세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세입자로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야 일반인들, 서민들은 주거에 대한 방안을 더 파고 들어가면서 그때 늦게야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막연히 월세가 아깝다는 생각에 월세가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막연히 이제 등취득세 그리고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에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자산을 날리거나, 아니면 은행한테 대출을 받아왔던 돈을 날리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과연 전세가 안전한 걸까요? 저는 이거는 세입자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들어와서 전세로 살 집에 대한 시세 조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등기부를 볼 때 내가 이 집에 임차를 했을 때, 그리고 집주인한테 잘못됐을 때 너 주었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부동산한테 맡겼다는 거죠. 물론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에 복비라는 걸 주면서 맡기는 것도 있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겁니다. 저도 펀드를 가입도 하고 판매도 해봤지만, 은행에서 혹은 보험사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작성하잖아요. 투자자의 투자 원금 손실은 본인 투자자한테 책임이 있다. 집도 똑같습니다. 전세를 산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보증금을 다 돌려받는다? 확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동적이냐면은 그 집에 대한 재산세, 유지관리, 보수, 이런 거 누가 하나요? 임대인이 합니다.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대신에 집주인은 그러한 지출과 리스크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무이자처럼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지고 훗날 부동산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가진 갭 투자라는 걸 합니다. 떨어졌을 때는 투자자한테 손해가 생기죠. 근데 저는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또 빠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렴한 아파트나 저렴한 빌라 이런 것들은 땅값에 대한 걸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뭐 1억 5천짜리가 빠져야 얼마나 빠질까요? 네? 뭐 1억 3천짜리 집이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빌라 같은 거. 서울에 2억짜리 빌라가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버티면 그냥 땅값이라도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막연히 부동산에 대한 언론사에서, 아니면 분위기 자체나 아니면 정책 자체가 집을 사는 투자자를 잡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집을 사면 안 된다는 심리로 세입자들이 집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갭 투자라는 걸 하는 거고, 결국 피해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청약해서 당첨되면 좋죠. 근데 그때의 이자 이런 거 다 감당할 만큼 자본금이 됩니까? 저는 이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게 쉽게 되는 사람이었으면 13년 동안 월세를 살았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흔치 않고. 나도 월세 살 때는 전셋집 넓혀갈 생각만으로 전세 시세만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매매 자체도 제대로 개념을 잡지 못했었으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집은 작더라도 내 앞으로 등기를 쳐서 살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집주인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 직원들의 임금 채무, 세금 미납에 대한 거, 개인 채무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압류나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돼 버리면은 세입자는 그냥 대항력 가지고 그 집 돈 받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보증금을 다 받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어지간하면 사요. 대출을 알아봐서 20년 내가 건강하게 40대, 50대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로 월 소득의 20% 이하로 원리금을 같이 갚아가는 조건으로 집을 산다면 적어도 타인으로 인해 경매를 경험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갭 투자자들한테 내가 시세를 잘못 파악한 것도 있지만 그러한 다주택자들이 책임지지 못하는 임대주택에 잘못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지간하면 모든 건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좋아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거는 남이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손바닥 안에 있으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날 쥐락펴락할 수도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내 손에 잡아 놓으세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차 같은 거 전세로 사는 거 안 되잖아요. 할부를 내든가 아니면 한 번에 주고 사든가. 그리고 집은 감가라는 게 많지 않잖아요. 어지간하면 사세요. 사는 게 좋아. 나도 사고 싶어 건물. 월세 안 내고 사고 싶어.